새벽 2시. 힘들게 친 부동산 등기들을 손에 쥐고 떨었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 생각했죠. 지금 이걸 정리하지 않으면 평생 안전하다, 넉넉하다라는 거짓말 속에서 늙어가겠구나. 저는 이한결입니다. 20대 중반부터 투자에 눈을 떠 소형 부동산을 늘리며 자산을 불려왔습니다. 한국에서 부동산은 평생 안정이라는 공식을 굳게 믿어왔죠. 하지만 자산이 늘어날수록 이 공식은 설립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동산은 제 자산을 지켜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5년간 치열하게 쌓아올린 부동산을 정리하고 비트코인으로 넘어갔습니다.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지난 수년간 쏟아부었던 모든 나의 노력과 시간을 부정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과거를 잡아둘 수 없었죠. 더 큰 미래를 바라보고 제 발목을 잡는 부정적인 것들을 과감히 잘라내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대한민국 부동산의 한계점을 명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왜 비트코인으로 대체해야 하는지 이해하게 될 겁니다. 부동산과 비트코인의 미래 40년 투자 수익률 비교도 담았으니 이건 꼭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제 오랜 지인들은 저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도 공감하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투자에 몇 번 성공했다고 자만하며 더 큰 리스크를 쫓으면 모든 걸 잃는다 라고 경고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저는 더 큰 수익을 위해 부동산을 탈출한 것이 아닙니다. 제 자산을 몇십 년 후에도 꾸준히 유지하기 위함이죠. 지금 부동산이 비싸지는 것은 건물이, 집이 그만큼 가치가 있어진 게 아니라 원화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원밸리나 반포자의 같이 수요가 뒷받쳐주는 일반 대장 아파트들은 제외입니다. 어차피 100억 원을 호가하는 부동산들은 우리 같은 사람에게 아직 먼 이야기이기도 하니까요. 전통적으로 우리 한국인에게 안전자산으로 여겨져 왔던 부동산은 현재 인구, 경제, 통화 정책 등의 구조적 문제로 자산 보호나 성장 기능이 크게 약화되고 있습니다. 단기적 변동이 아닌 장기적 추세로 말이죠.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2024년 기준 출산 인원은 0.75명으로 세계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인구를 유지하려면 2.1명이 필요한데 여기에 절반도 못 미치죠. 딱 2020년에 5,183만 명의 인구 정점을 찍고 현재 5,164만 명으로 지속적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15년 후에는 4,600만 명, 47년 후인 2072년에는 3,622만 명으로 축소될 전망입니다. 부동산 수요가 근본적으로 약화되는 것이죠. 애초에 그 끝이 보이는 게임입니다. 죽은 자산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 부동산은 이야기가 다를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좋은 지적입니다.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은 서울 부동산의 프리미엄을 높이지만 동시에 취약점을 만듭니다. 그마저도 시간이 지나며 인구가 감소해 인구 집중 현상으로 인한 프리미엄도 사라질 게 뻔하죠. 벌써부터 서울의 경제 성장률은 국가의 평균 이하로 떨어지고 있으며 인구 과밀화로 인해 오르는 월세를 포함한 생활비 부담은 젊은 층의 수도권 유출을 부추깁니다. 사실 저도 지방에서 상경했습니다. 20대 초반에 서울에 올라왔고 딱 제가 올라올 시기쯤에 지방에서 서울로 오는 청년층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저의 친구들이 고향보다 서울에 더 많을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많았던 친구들은 30대가 된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안정적인 미래를 생각하며 결혼도 고려해야 하는 나이가 되자 서울 생활에 드는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지방으로 자리를 옮긴 것이죠. 투자 좀 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수치, 통계, 호재 등도 의미가 있지만 주변에서 주는 시그널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10수년 전 옆에서 아이폰 사용자가 늘어날 때 애플의 주식을 살 기회였고 젊은 층이 성수동으로 몰릴 때 부동산을 매수할 기회였던 것처럼 말이죠. 인구 밀집 해소 때문에 장기 하방 리스크가 큰 상태가 되는 겁니다. 확정이죠. 성장은 제한적이고 자산보호 기능도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은 부동산으로 버티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수요 감소로 인한 가치 하락은 결국 우리나라의 힘을 약화시킵니다. 2024년 한국은행 자료 기준 우리나라의 가계 자산 구성은 부동산의 78.3%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OECD 국가 평균인 42%를 아득히 넘어서는데요. 우리네 부모님이 그렇게 집 하나의 자산을 올인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집 하나의 가치가 떨어진다면요? 시간이 지나도 오르지 않는다면 말이에요. 인생을 부정당할 수 있습니다. 40년 후 서울 부동산은 얼마가 될까요? 현재 서울 부동산의 연평균 수익률은 3%입니다. 한 사람이 사회생활을 시작하며 가정을 이루고 겨우 노력하고 운도 따라주어 대출과 함께 15억짜리 부동산을 취득하고 보편적인 생애 시간인 40년을 보유한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연평균 수익률은 3%지만 시간이 갈수록 인구가 줄어들며 본질적인 수요 감소로 인해 이 3%란 수익률도 줄어듭니다. 이런 데이터를 적용해서 계산해보면 15억짜리 서울 부동산은 40년 후에 30억 원 수준이 됩니다.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일으킨 대출 50%를 수년간 유지하며 든 이자와 세금, 계속 떨어지는 화폐 가치를 생각해보면 실질 가치는 조금 오른 20억쯤이 될 겁니다. 40년 후 20억의 구매력은 조금 넉넉한 생활비 정도입니다. 500원이었던 짜장면이 지금 만원이 된 것처럼 말이에요.
반면 비트코인의 수요층은 현재와 앞으로의 화폐가치 하락으로부터 내 자산을 지키려는 전 세계 인구 및 기관입니다. 추상적이긴 하지만 현재 지구의 인구는 82억 명 정도, 40년 후에는 100억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비트코인은 2100만 개에서 절대 늘어날 수 없습니다. 금처럼 말이죠. 서울 아파트가 아니라 그 아파트 살 돈 7억만 들어서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40년 동안 들고 있는다면 106억 원이 넘는 자산이 됩니다. 현재 비트코인 연평균 수익률이 135%가 아니라 보수적인 시나리오인 연평균 단 7%의 수익률로 계산을 해봤을 때 말이죠. 복리의 힘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비트코인이 당장 3억만 가도 일반인은 살 수 없는 수준입니다. 현금으로 3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드무니까요. 웬만한 경기도 변두리의 아파트를 살 수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굳이 살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을 진정으로 이해한 사람은 비트코인이 하락할 때마다 박앤세일이라며 싱글벙글입니다. 단순히 자산이 늘어가고 숫자가 커지는 상황을 기대하는 우리이지만 나이가 들면서 내가, 나의 가족이 남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안 하고 부족함 없이 행복을 유지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목표로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산의 가치를 잘 저장해줄 수 있을 것인가가 제일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는 가장 유리한 조건인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처럼 부채를 활용해서 기간에 쫓기는 것이 아니라 매달 안정적이게 유지할 수 있는 현금 흐름과 시간을 말이죠. 이 시간의 기회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따른다면 금리가 오르든 내리든 연준에서 무슨 말을 하든 지정학적 리스크로 어디서 전쟁이 터지든 그냥 스트레스 받지 않고 꾸준히 시간을 들여 비트코인을 모으며 평생 나의 구매력을 유지하면 됩니다. 선택과 꾸준함을 가져가야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소중한 생각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앞으로 시장이 진행되면서 놓칠 수 없는 중요한 소식 역시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하면 변화할 수 있습니다.